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수혜 종목들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앞서서 5G 관련해서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수혜 관련 종목이고요. 딱 이 제목, 기업의 제목처럼 일렉트릭, 전기와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또 에너지 솔루션 업체이기도 하고 앞으로 LS 일렉트릭이 어떤 수혜를 얻을지 좀 집중 분석해 볼 텐데요. 일단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10월 1일자, 그리고 12일자, 26일자, 그리고 대신증권과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10월 5일자 리포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어제 제목과 동일하게 나갔는데요. 제가 제목을 수정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바람에 우리 수 앵커님께서 어제 제목을 읽게 해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렉트릭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제 또 버니 씨와의 소통 속에서 우리 수 앵커님의 영어 발음도 더 듣게 될 수 있어서 이 영문으로 된 기업들을 더 많이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간 미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인프라 투자는 물적 인프라와 그리고 인적 인프라, 잡스 플랜과 패밀리스 플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통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그린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앞으로 11월 내에 통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법안이라고 하는 교육 인프라까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통 인프라를 통해서 도로, 철도, 건축, 건설, 기계, 금속에 대한 수혜, 그중에서 두산 바켓을 말씀을 드렸고요. 디지털 인프라 쪽에서는 5G, 반도체, 센서, 클라우드 관련한 부분으로서 RF 머티리얼즈와 RF HIC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 에너지 인프라 쪽에서 볼 때는 탄소 중립, 전기차 충전소, 전력망 개선에 대한 부분들로 좀 수혜가 전망이 되는데요. 그러한 기업들 중에 하나로서 LS 일렉트릭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사업 부문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전력 사업 쪽에서는 저압, 고압, 기기, 그리고 계량기, 배전방, 철도 시스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통합, 시스템, 그리고 ESS와 관련된 시스템 등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화 산업 쪽에서는 이제 산업 자동화, 에너지 절약 시스템, 빌딩 자동화, 그리고 인버터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금속 사업으로는 동관, 후육관 등 건축용 배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통신 관련된 부분, 간시 시스템, 제어 시스템, 통신 기기 시스템 등을 좀 들 수 있을 텐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ESS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태양광 모듈뿐만 아니라 보호계, 변압기, 모든 전력기기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이 LX 일렉트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전력 사업으로 76%, 자동화 사업으로 19%, 금속 16%, IT로는 2.4% 수준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의 송전, 배전 관련된 기기, 변압기 등 시스템 분야를 통틀어서 전력 관련한 매출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수출 비중도 알아봐야 되겠죠. 내수가 61% 내외, 수출이 39, 40% 내외를 상반기 기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반기 공장 가동률도 살펴보면요. 전력 부문이 88%, 자동화 부문이 79.7%, 80%를 육박하고 있고요. 자회사 LS 메탈의 공장 가동률도 96%에 육박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사업장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 살펴보니까요. 중국의 3곳, 베트남, 일본, 터키, 두바이, 유럽, 그리고 미국에도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수와 수출 6대 4, 그리고 전력 사업에서의 매출 비중 76%에 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LS 일렉트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에 대한 기업 정보들 좀 챙겨 듣고 왔습니다. 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 산업 수혜 중에서도 이 전력 인프라를 꼽아주셨는데 왜 하필 LS 일렉트릭인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로 전통 인프라에도 교량이 붕괴되고 하는 사고들이 많이 났었죠. 그리고 5G와 관련된 디지털 인프라 쪽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 워딩을 그대로 온다면 여기 미국인데 아이들이 대형 마켓이나 맥도날드 같은 주차장에서 와이파이를 끌어다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과 이어서 전력 부분, 미국은 아직도 110V의 가정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워낙 일찍이 전력망이 구축이 되었고 그 전력망 구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가 노후화되었다. 그리고 그간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역시 더뎠다라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세상이 내연기관을 이제 역사 속으로 밀어내고 있고 전기 자동차만 본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침투율 그리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교통 시스템도 그에 맞게끔 그에 걸맞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 전력기기에 대한 교체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 시기에 고압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관세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전력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 전력기기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확대도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관세가 높아서 이익이 적거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었는데 전력 인프라와 결을 같이 해서 그러면 이 반덤핑 관세도 일부 해소가 된다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높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을 다시 짚어드리면 전력 사업이 76% 그리고 수출이 40%로 상반기 기준에 매출 비중과 매출액 비중, 내수와 수출까지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 사업이라고 한다면 전력 송배전과 관련된 기기, 앞서서도 변압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압, 고압 변압기 매출이 총 76%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S 일렉트릭의 미국향 매출이 증가,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 수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수혜로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LS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포인트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LS 일렉트릭이 어떤 실적과 모멘텀을 좀 가지고 성장해 나갈지 체크해 볼까요? 네, LS 일렉트릭의 실적 3분기부터 리뷰를 해보면요. 매출액은 6,8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 영업이익은 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 5.9%, 순이익 91억 원을 달성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하는 성적이었습니다. 향후 기대 포인트를 좀 본다면 결국엔 수주잔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주잔고 및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본다면 전력 부문 지난 2분기 3,389억 원으로 큰 폭의 수주 잔고 증가를 보였고요. 그리고 약 7천억 원가량의 전력 인프라 관련 수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약
9,10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9천억 이상의 수주 잔고는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매출로 인식될 예정인데요. 3분기 매출액이 6,80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404억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4분기 매출은 3분기보다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2분기 대비 3분기 증가율은 22%, 그리고 3분기 대비 4분기 증가율은 14%, 혹 그 이후에 수주 잔고가 더 증가하게 된다면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 추이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1분기 234억 원, 2분기 470억 원, 3분기 404억 원. 그런데 4분기는 매출액이 전년 분기 대비 14%가 증가한다라고 하니까 400억 원대를 유지해 준다고만 보아도 여전히 좋은 영업이익 성장성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흑자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는 기업으로서 3분기까지 81분기 연속 흑자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는 결국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지없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전망을 하나금융투자에서 해주셨는데요. 22년도 전망은 앞으로 22년도는 매출액 2조 9천억 원으로 약 7.5%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천억 원으로 약 23%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매출액 실적 전망을 본다면 매출액 3%, 영업이익 8%의 23년도 증가율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기 순이익에 있어서도 21년도 19.2%, 22년도 32.6%, 23년도 11.6%의 증가 추이가 전망이 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적으로 열어놓고 길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바닥 구간을 다졌고요. 다시 고점, 박스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박스권에서도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추세선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선 바닥 분여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이 오나 안 오나 한 번 더 살펴볼 기간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81분기 연속 흑자 기업이고 올해가 피크가 아니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성장이 전망되고 거기에 모멘텀을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이 인프라 투자, 결국 에너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전력 발전, 송변전, 시설 투자,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결국 태양광, ESS, 변압기, 송배전 시스템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한 기업이 LS 일렉트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도 추세 하단에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좀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LS 일렉트릭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